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 우려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헌혈자가 부쩍 줄었는데요. 이 시기에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재난 문자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헌혈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긴급재난 문자 받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혈액 부족은 이 재난과도 같은 위급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헌혈 동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제재공급팀 김수혜 대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서 근무하는 김수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른 계절보다 이 시기가 되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유독 겨울에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걸까요? 네, 10대, 20대 청년층이 우리나라 헌혈 인구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청년층의 대다수인 고교생 및 대학생의 겨울방학과 군부대 혹한기 훈련 등으로 단체 헌혈 등이 감소하고요. 또 겨울철 한파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헌혈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헌혈도 감소하기 때문에 요맘때쯤이면 항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파의 영향으로도 헌혈 인구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혈액 수급 상황은 양호한 편인가요? 최근 국내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6.1일분으로 안정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 2월은 혈액 사용은 증가하고 헌혈 참여는 감소하기 때문에 관심 단계인 5일분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5일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관심 단계라고 해주셨는데요. 혈액 보유량의 기준을 5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1일분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사용되는 적혈구제제의 수량을 의미하는데요. 1일분은 5,100유니트 정도로 5일분인 25,500유니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적정 보유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신종 감염병 발생 등으로 헌혈 참여가 급감하는 것을 대비해서 적정 수준인 5일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이 관심밖의 일이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오늘 대리님께서 헌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헌혈에도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네, 헌혈은 그 혈액의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전혈 헌혈과 혈소판이나 혈장만을 체열하는 성분 헌혈로 나눕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한 해 보통 250만 건 정도의 헌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전혈 헌혈이 190만 건 정도로 76%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근데 또 이 헌혈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헌혈의 집에 갔다가 헌혈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체중과 나이도 혹시 헌혈 제한 요소에 해당이 될까요? 네. 헌혈자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중이나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체중은 남자 50kg, 여자는 45kg 이상이어야 하고요.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제 친구 중에서는 어느 날 또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을 먹지 않은 채로 헌혈을 하러 갔다가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을 먹지 않거나 잠을 못 잔 사람도 헌혈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식사와 수면은 헌혈자분들의 평소 생활 습관을 토대로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혈 참여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헌혈에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그럼 이외에도 헌혈을 하지 못하는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헌혈 참여가 불가능한 조건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혈자의 안전을 위한 조건들이 있고요. 추가로 발열이나 설사 같이 감염성 질환의 의심 증상 여부, 약물 복용이나 주사 치료 여부, 또 감염병 유행국가 여행 여부 등에 따라서 수혈자들의 안전을 위해 헌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헌혈을 하기 전에 주의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헌혈을 하고 난 뒤에 유의해야 할 것들도 있을까요? 네, 헌혈 후에는 손실된 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한 3-4컵 정도의 물을 더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과격한 운동이나 등산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헌혈한 팔로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멍이 들 수 있으니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 헌혈 장소를 떠난 후에 오심이나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바로 바닥에 앉아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헌혈의 집에서도 이런 주의사항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대로만 따라주시면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헌혈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헌혈 부위에 멍이 드는 건데요. 1000명 중에 약 1명꼴로 발생합니다. 그 바늘에 의해서 손상된 혈관에서 피하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주로 헌혈 시간이 긴 성분 헌혈 과정 중에 발생하고요. 한 1개월 정도 경과되면 자연 치료됩니다. 네, 이렇게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수회 대리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오해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리님께 간단하게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헌혈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다. 그 헌혈에 사용하는 바늘이나 혈액백 등의 의료기기들은 무균 처리된 일회용 제품으로 헌혈을 하고 나면 바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헌혈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저도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헌혈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아닙니다. 그 헌혈을 하면 약 400ml의 혈액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서 순간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요. 빠른 시간 안에 식사나 수분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헌혈과 다이어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금은 아쉽기도 한 답변인데요.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혈관은 외부에서 바늘이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수축은 할 수 있지만요. 빠른 시간 안에 금방 본래의 형태로 회복하기 때문에 헌혈을 자주 하신다고 해서 혈관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빈혈이 생긴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헌혈자 보호를 위해서 헌혈 전에 혈색소 검사를 해서 빈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빈혈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헌혈 간격과 헌혈 횟수를 정해 과도하게 헌혈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헌혈로 인해 빈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체내 철분 함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분 함량이 높은 식습관을 권장합니다. 철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헌혈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눔과 봉사의 의미가 큰데요. 혹시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 헌혈 차별 1회당 4시간의 봉사 활동이 인정돼서요. 입시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헌혈 참여한 분들에게 헌혈 공가를 부여하는 정책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확대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명예의 전당을 운영해서 헌혈에 자주 참여하셔서 100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적십자사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헌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혈하는 곳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외에도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보호에 공헌하는 인도주의 활동기관이고요.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 구호 사업을 하고요. 적십자 병원 운영 등과 같은 공공의료 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교류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깔끔한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 매거진 7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작년 우리나라의 국민 헌혈률은 5.15%로 일본의 4.0%,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4% 중반대보다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가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요.
수혈이 필요한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정기적인 헌혈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는 추운 겨울에 우리 주변에 수혈이 필요하신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는 방법은 오로지 헌혈뿐인데요.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헌혈에 대해 뜨거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수혜 대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